그 손가락 치워. 30년 전 그날처럼 내가 다시 도망칠 거라 생각했다면 그게 네 마지막 착각이야.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사연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 같은 거는 죽어도 아무도 안 찾아. 알아?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30년 전 그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캐리어 바퀴는 대리석 바닥을 경쾌하게 굴러가는데 내 발걸음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 대표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민지우가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15년 전 상하이 뒷골목에서 주워 키운 아이였는데 이제는 내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지갑 속 천주머니를 만졌고 안에서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거울 조각. 30년 전 깨진 화장대 거울 파편.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기억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20층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서 있었고 꼭대기에 정운건설 글자가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좁은 빌라에서 나를 패던 그 인간의 건물. 저게 다 내 피로 세운 거지. 1994년 11월 15일 밤.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으며 왼쪽 눈은 부어서 뜨지도 못했습니다. 너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말대꾸를 해? 이정훈이 내 머리채를 잡고 화장대로 끌고 가더니 쿵 하고 내 얼굴을 거울에 쳐박았습니다. 거울이 거미줄처럼 금이 가며 와장창 깨졌고 그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 흩어졌습니다. 너 같은 년은 죽어도 아무도 안 찾아. 그날 밤 이정훈은 나를 1시간 넘게 때렸고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나는 일어나 거울 조각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으며 옷장에서 비상금 240만 원을 꺼내 도망쳤습니다. 인천으로 가서 밀항선을 탔고 서윤아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현재 로비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십니까? 오후 2시 이정훈 대표 미팅이었습니다. 강한결 대표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한결. 30년 전 죽은 서윤아가 얻은 새 이름이었고 강하게 한 번의 결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벽면에 걸린 이정훈 사진을 봤습니다. 정장을 빼입고 웃는 모습인데 30년 전보다 머리숱은 줄었지만 비릿한 미소는 똑같았습니다. 여보, 잘 있었어? 30년 만에 당신 앞에 서러 왔는데 이번엔 내가 때릴 차례야. 엘리베이터가 18층에 멈췄고 복도 끝 CEO ROM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3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으며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넓은 사장실이었고 책상 뒤 남자가 일어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58세. 30년 전보다 뚱뚱하고 주름이 늘었는데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약자를 깔보는 그 눈빛. 강한결 대표님 반갑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나를 화장대에 처박던 그 손인데 지금 잡아야 합니다. 나는 가장 밝은 미소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정훈 대표님. 이정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낯이 익은데. 심장이 또 내려앉았습니다. 제 얼굴이 대중적이라 그러실 겁니다. 처음 뵙습니다. 그렇군요. 앉으시죠. 이정훈은 의심을 풀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30년 전 여자는 88kg의 통통한 가정주부였는데 지금은 52kg의 날씬한 사업가였으니까요. 얼굴도 성형으로 바꿨고 목소리 톤도 낮췄습니다. 나는 다리를 우아하게 꼬고 앉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30년 전 당신이 나를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죽일 차례야. 진짜로 죽이는 건 아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서 당신을 거지로 만들어주겠어.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합작 투자건인데. 이정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덫에 걸려라 이정훈. 30년 만의 복수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호흡 조절 장면.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는 벽에 기대 크게 숨을 내쉬었고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민지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떨리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그 인간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로비를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으며 차에 타자마자 나는 지갑에서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작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 손가락 끝으로 만지작거리자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짝 따가웠습니다. 서윤아 잘했어. 1단계는 성공이야. 다음 주면 저 회사 안으로 들어간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대표님 호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잠깐 다른 데 들렀다 가자.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 30분 후. 차는 낡은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30년 전 이정훈과 살던 빌라는 이미 헐렸고 그 자리에는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피투성이로 숨어 떨었던 그 구석이었고 벽에 손을 짚자 차갑고 거친 시멘트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30년 전 나는 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울었습니다. 살아야 해. 서윤아, 넌 살아야 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버스 정류장까지 기어갔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가자. 이제 과거는 끝났어. 차로 돌아왔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한결 대표님 정훈건설 비서실입니다. 이 대표님께서 내일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청담동 라메르. 이정훈 대표 부부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훈이 재혼했다는 건 알았는데 막상 부부라는 단어를 보니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30년 전 나를 버린 인간이 지금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산다는 게 좋아. 내일 만나자 이정훈. 그리고 내 새 아내도 만나보자.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확인해 볼게. 이정훈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사장실에 울렸고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작게 들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강 대표님,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중국 패션 사업가가 한국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신다는 게 다각화는 생존 전략입니다. 중국 시장은 포화 상태고 한국은 기회가 많으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동산 따위 관심 없었고 원하는 건 단 하나, 당신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정훈의 손가락이 계약서를 짚으며 설명했는데 그 손가락을 보자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92년 봄. 결혼 2년 차였고 그때는 이정훈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나야, 내일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 설거지하던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 그런데 내일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이정훈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뭐?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는데 결혼 기념일이 중요해. 짝. 뺨이 따가웠고 이것이 처음 맞은 날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날 밤부터 나는 배웠습니다. 말을 하면 맞는다는 것을. 현재. 강 대표님, 제 말 들으셨습니까?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300억 투자하는데 40% 지분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하지만 토지는 저희 소유고 인허가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 대표님, 저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정훈의 눈빛이 반짝였는데 그것은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싶어요. 그럼 지분 5대5 공동대표로 등기하시고 주 1회 경영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고 30년 전 내 목을 조르던 그 손이었는데 소름이 돋았지만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는 벽에 기대 숨을 내쉬었고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떨리네. 30년 만에 저 인간 앞에 선 거잖아요.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갔고 주차장으로 향하며 지갑에서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 서윤아 잘했어. 1단계는 성공이야. 다음 주면 저 회사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대표님 호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잠깐 다른 데 들렀다 가자. 옛날에 내가 살던 동네. 30분 후. 차는 낡은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30년 전 이정훈과 살던 빌라는 이미 헐렸고 그 자리에는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골목 구석으로 걸어갔는데 30년 전 그날 밤 피투성이로 숨어 떨었던 그 구석이었고 벽에 손을 짚자 차갑고 거친 시멘트 벽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나는 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울었고 살아야 해. 서윤아, 넌 살아야 해라고 중얼거리며 버스 정류장까지 기어갔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죽지 않았고 대신 살아남았으며 3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가자. 이제 과거는 끝났어. 차로 돌아왔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한결 대표님, 정훈건설 비서실입니다. 이 대표님께서 내일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청담동 라메르. 이정훈 대표 부부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훈이 재혼했다는 건 알았는데 막상 부부라는 단어를 보니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질투? 아니, 질투는 아니야. 그럼 뭐지? 분노? 그것도 아니고. 서러움? 30년 전 나를 버린 그 인간이 지금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 내일 만나자, 이정훈. 그리고 내 새 아내도 만나보자.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너랑 어울리는 쓰레기인지 확인해 볼게. 호흡 조절 장면.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이정훈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복수는 복수대로 해야 하는데 자꾸 30년 전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진했던 나.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던 나. 맞으면서도 남편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나. 그 여자도 그럴까? 이정훈한테 속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행복한 걸까? 모르겠습니다. 내일 만나봐야 알겠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청담동 라메르 레스토랑은 입구부터 달랐고 발레 파킹, 샹들리에, 은은한 재즈 선율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은 좋게 나올 곳이었습니다. 강한결 대표님 이쪽입니다. 2층 프라이빗 룸 문이 열렸고 이정훈이 일어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대표님. 옆에 앉았던 여자가 일어났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아한 인상에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크림색 블라우스와 베이지 스커트. 하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왼쪽 손목이었습니다. 긴 소매로 가려졌지만 악수할 때 흰 흉터가 보였는데 가늘고 긴 선이었고 유리 조각으로 그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아내 최은지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강한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악수하며 그녀의 눈을 봤는데 갈색 눈동자 속에 공포가 있었고 그것은 30년 전 내 눈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고 와인이 따라졌으며 건배했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강 대표님, 중국에서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최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언어도 안 통하고. 혼자 가신 거예요? 혼자? 응. 피투성이로 갈비뼈 부러진 채로 배 밑창에 숨어서. 네. 혼자서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최은지의 목소리에 뭔가 묻어났는데 동정인지 공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와인 좀 더 따라줄래? 이정훈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네. 최은지가 재빨리 와인을 따랐는데 손이 떨렸고 와인이 잔 가장자리까지 찼습니다. 야, 너무 많이 따랐잖아. 죄송해요. 맨날 실수하네. 이정훈이 혀를 찾고 최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포크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저게 자식. 30년 전 나한테 했던 거 똑같이 저 여자한테도 하고 있네. 1993년 겨울. 친정 엄마가 놀러 온 날이었고 나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이정훈이 퇴근하자마자 얼굴을 구겼습니다. 왜 이렇게 반찬이 많아? 장모님 오신다고 이게 뭐야? 오빠 엄마 오셨는데. 돈이 그냥 생기는 줄 알아? 식사 내내 이정훈은 엄마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대했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정훈이 식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장모가 왔으면 눈치껏 일찍 가야지. 오빠, 우리 엄마가 뭘. 짝. 또 뺨을 맞았습니다. 현재. 메인 요리가 나왔고 최은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중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사실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이 없었으니까. 때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처음 1년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혼자 이겨내셨네요. 최은지가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 속에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도 혼자가 되고 싶은 거야? 이정훈한테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은지야, 너도 고기 먹어. 이정훈이 최은지 접시에 고기를 올렸는데 겉으로는 자상해 보였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저건 배려가 아니라 통제였고 내가 허락한 만큼만 먹어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최은지가 고개를 숙였고 나는 더 이상 못 보겠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가 끝났고 이정훈이 화장실에 갔습니다. 나와 최은지만 남았습니다. 강 대표님, 부럽습니다. 네. 혼자서 사업하시고 혼자서 결정하시고 부럽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은지 씨, 혼자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자유. 그 단어가 귓속에 꽂혔습니다. 강 대표님은 행복하세요? 글쎄요.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15년 됐는데 한 번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5년. 나는 25년을 버텼는데 이 여자는 15년을 버티고 있구나. 최은지 씨 혹시 뭐 하고 있어, 둘이? 이정훈이 돌아왔고 우리는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레스토랑을 나왔으며 최은지가 나를 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소리는 없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차에 올라타 창밖을 봤는데 이정훈이 최은지의 팔을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고 최은지가 비틀거렸습니다. 복수는 복수대로 해야 하는데 저 여자는 어떻게 하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 대표님 최은지예요. 내일 시간 되시면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제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카페에서 뵙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꼬이는 거 아냐? 복수 계획에 변수가 생긴 거야.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카페는 한적했고 강남역 뒷골목 작은 카페였으며 오후 3시인데도 손님은 3명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쓴 최은지가 들어왔는데 마치 도망자처럼 두리번거리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앉으세요. 최은지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왼쪽 눈 밑에 멍이 있었고 컨실러로 가렸지만 가까이서 보니 선명했습니다.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멍. 최소 3일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분이 아세요? 여기 오신 거. 아니요. 모르게 나왔어요. 1시간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1시간. 겨우 1시간의 자유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 대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남편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혼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지만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남편이 절 놔주지 않을 거예요. 죽인다고 했어요. 죽인다. 30년 전 이정훈이 나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와드리긴 하지만. 어떻게요? 일자리요. 강 대표님 회사에서 저 좀 써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최은지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통장도 남편이 다 관리하고 카드도 사용 내역 다 체크해요. 제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30년 전 나도 그랬어. 제발요, 강 대표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나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 여자를 도와줘야 하나? 하지만 나는 복수하러 온 거야. 그런데 이 여자를 도와주면 계획이 꼬이는 거 아냐? 도와드릴게요. 일자리 드릴게요. 필요하면 변호사도 연결해 드릴게요. 강 대표님, 감사합니다. 최은지가 와락 내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너무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최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에요. 받으세요. 여보. 핸드폰 너머로 이정훈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거짓말하지 마. CCTV 확인했어. 오후 2시 50분에 나간 거 다 봤어. 여보, 나 그냥 마트 좀. 닥치고 당장 집에 와. 10분 안에 안 오면 너 죽는 줄 알아. 전화가 끊어졌고 최은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늦으면. 그녀가 허겁지겁 핸드백을 챙겼는데 손이 떨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고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종이 하나. 나는 그것을 주워 건네주려다 멈췄습니다. 메모지였고 거기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똑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한 줄, 두 줄, 종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거. 최은지가 황급히 메모지를 낚아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죄송해요. 보신 거 잊어주세요. 최은지 씨. 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로 죽고 싶어 하는 거야. 저 먼저 갈게요. 최은지가 뛰어나갔고 마치 감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쥐었는데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겠어. 이정훈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저 여자도 구해야 해. 30년 전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를 구할 차례야. 핸드폰을 꺼내 민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계획 수정한다. 최은지라는 여자 신원조사 해줘. 그리고 이정훈이 그 여자한테 뭘 했는지 증거 찾아봐.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한테 동맹이 생겼어. 예상치 못한 동맹. 그날 밤 11시. 핸드폰이 울렸고 최은지였습니다. 밤 11시에 전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소리가 없었는데, 아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최은지 씨? 살려주세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집. 화장실에 숨어 있어요. 남편이. 또 뭐요? 때렸어요. 이번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나오세요. 안 돼요. 문 잠가놨어요. 경찰 불러요. 그럼 더 맞아요. 쿵. 문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숨어 있었구나. 여보, 잘못했어요. 제발. 누구한테 전화했어? 응? 짝. 때리는 소리, 비명,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손이 떨렸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는데 이정훈이 나를 때리던 밤이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밤이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고 주소를 알려주었으며 민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야, 지금 바로 차 가지고 와. 당장.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는데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고 복수가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이정훈. 오늘 밤이 내 마지막 밤이 될 거야. 차가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밤 11시 30분이었으며 거리는 고요했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기 경찰차 보여요. 경찰차 2대가 이정훈 집 앞에 있었고 차에서 내려 빠르게 걸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오해예요. 부부 싸움이었다고요. 이정훈의 목소리였고 나는 현관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내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신고한 사람 저입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강한결입니다. 피해자분이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정훈이 다가왔는데 얼굴이 새빨갛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강 대표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을 때려놓고 집안일이라고요? 거실은 난장판이었고 화병이 깨져 있었으며 소파 쿠션이 널려 있었습니다. 최은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엉망이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으며 뺨이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최은지에게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강 대표님한테 피해를. 무슨 피해요? 당신이 전화했잖아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고소하세요.
지금 안 하면 또 당해요. 안 돼요. 고소하면 남편이 죽인다고요? 최은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어떻게? 저도 들었어요. 똑같은 말. 그 순간 이정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일어나 이정훈을 마주봤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선 순간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당신 지금 선 넘고 있어요. 사람 때려놓고 선을 논하시네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남이 끼어들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이정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당신, 혹시, 당신 누구예요? 왠지 낯이 익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한결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바닥에 떨어진 내 핸드백에서 뭔가 튀어나왔는데 거울 조각이었고 지갑에서 빠져나온 유리 파편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정훈이 거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30년 전에 우리 집 화장대 거울이. 당신 설마. 바로 그때 최은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혼란 속에서 나는 재빨리 이정훈 손에서 거울 조각을 낚아챘습니다. 야! 강한결. 서. 구급차가 출발했고 나는 민지호 차를 타고 뒤를 따랐습니다. 대표님 들켰어요? 응. 거울 조각 보고 뭔가 기억하는 것 같았어. 어떡하죠?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병원에 도착했고 최은지가 응급실로 들어갔으며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입술 봉합했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가정폭력 의심 사례로 보고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신고하세요.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봤는데 주차장에 이정훈이 서 있었고 경비원들이 그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훈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고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5층 창문 너머로. 이정훈의 입이 움직였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윤아. 심장이 멎었고 이정훈이 내 이름을 불렀으며 30년 전 내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들켰다. 완전히 들켰어. 응급실 문이 열렸고 최은지가 휠체어에 앉아 나왔습니다. 강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최은지 씨,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세요. 도망칠 거냐, 싸울 거냐? 저는 30년 전에 도망쳤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준비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싸우기 위해서. 강 대표님. 설마. 네. 제 진짜 이름은 서윤아예요. 이정훈의 첫 번째 아내. 최은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저랑 똑같이. 네. 저도 당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세요. 싸울래요? 더 이상은 못 도망쳐요.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둘이 함께 싸워요. 그때 로비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은지야, 서윤아, 나와. 이정훈이 경비원들을 뚫고 들어왔고 복도 끝에 나타났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 정말 너구나. 오래간만이네요, 이정훈 씨.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미소였습니다. 병원 복도 형광등이 이정훈의 얼굴을 비췄고 30년의 세월이 새겨졌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30년 만이네, 유나야. 등골을 타고 흐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강한결이라고 했잖아요. 거울 조각 보는 순간 다 기억났어. 30년 전 그날 밤. 내가 내 얼굴을 화장대에 처박았을 때 깨진 거울. 집요한 건 당신이죠. 아내를 바꿔가며 똑같은 짓을 하니까.
이정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뭔데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서 이런 짓을 해? 복수하러 왔어요. 복수? 30년 전에 도망친 겁쟁이가. 그 말이 가슴에 꽂혔는데 겁쟁이라는 단어가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이정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 나한테 300억 투자한다며 계약서에 서명했잖아. 강한결 명의로. 그런데 강한결은 위조 신분이지. 위조 신분으로 계약하면 사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넌 끝이야. 온몸에 피가 식었습니다. 맞아. 신분 위조 문제를 생각 못했어. 어떻게? 복수하러 왔다가 네가 감옥 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조용히 돈 돌려받고 중국으로 꺼져. 싫어요. 난 안 가요. 30년 기다렸는데 포기 못해요. 2년이 진짜. 이정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저 주먹이었습니다. 저 주먹이 내 얼굴을 몇 번이나 때렸는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무섭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었어도 본질은 안 변해. 넌 여전히 내가 무서운 거야. 맞아. 나는 여전히 이정훈이 무서워. 여보. 최은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이정훈 앞을 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넌 비켜. 짝. 이정훈이 최은지의 뺨을 때렸고 최은지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은지 씨. 나는 그녀를 부축했는데 입술 봉합 자리에서 피가 다시 흘렀습니다. 야, 이서윤아. 마지막 기회야. 지금 당장 중국으로 꺼져. 싫어요. 아니면 너도 알잖아.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30년 전처럼 또 반죽음 만들 수도 있어.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고 이정훈이 혀를 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어차피 네가 도망갈 곳은 없어. 은지야, 집에 가자. 싫어요. 안 가요. 이혼할 거예요. 뭐? 너 이혼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건데? 강 대표님이 도와주신대요. 이정훈이 나를 노려봤습니다. 좋아. 경찰 불러. 저 여자 위조 신분으로 사기쳤어요. 300억 사기 사건이에요. 이정훈이 핸드폰을 흔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 갈 거예요. 각오해, 이서윤아. 30년 전에도 졌고 이번에도 지는 거야. 넌 평생 루저야.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루저. 평생 루저. 호흡 조절 장면. 병원 복도 구석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0년을 준비했는데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없었으며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최은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강 대표님,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강 대표님 때문에 용기 얻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떡하죠? 처음으로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호텔 방에서 짐을 쌌고 민지우가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대표님, 오후 3시 상하이행이요. 창밖을 봤는데 30년 만에 돌아온 서울이었고 겨우 일주일밖에 못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고 최은지였습니다. 강 대표님, 뉴스 보셨어요? 남편이 기자회견했어요. TV를 켰는데 이정훈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사기 피해자입니다. 강한결에게 300억을 사기당했습니다. 이 여성의 본명은 이서윤. 30년 전 실종된 제 전처입니다. 화면에 내 사진이 떴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짐 다 쌌어? 네. 그럼 가자. 공항으로.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핸드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기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정훈 씨 취재 좀 하고 싶은데요. 할 말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 이정훈 씨 취재한 지 5년 됐습니다. 그 사람 깨끗하지 않아요. 회사 회계에 문제 많고 횡령 의혹도 있어요. 나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증거는 못 잡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요. 혹시 대표님이 도와주시면. 내부 정보요. 내부 정보. 회계장부. 횡령. 순간 뭔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방법이 있어. 기자님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언제 어디로 갈까요? 1시간 후. 호텔 로비로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표님, 공항 안 가세요? 아니, 아직 안 가. 한 번 더 싸워볼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정훈, 내가 먼저 언론 플레이 했으니 나도 한판 붙어보자. 이 자리에는 2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30년 전의 피해자와 지금의 피해자. 그리고 단 1명의 가해자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이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으며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3일 전 김민수 기자를 만난 날 나는 그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줬는데 투자 계약서였고 회계 자료였으며 민지우가 일주일 동안 모은 내부 문서였습니다. 이건 대박인데요.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 빼돌린 흔적이에요. 최소 50억은 될 것 같은데. 50억이요? 네. 그리고 허위 계약서도 있어요. 실제로는 공사 안 했는데 했다고 속여서 은행 대출 받은 거예요. 이 정도면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3년은 갈 듯한데요. 기사 쓸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정훈 씨가 대표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잖아요. 대표님이 먼저 해명하지 않으면 이 기사가 묻힐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기자회견 하세요. 대표님이 직접 나서서 30년 전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상처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 안 하시면 평생 사기꾼으로 남아요. 그리고 이정훈이 계속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최은지. 그리고 앞으로 만날 여자들. 내가 입을 다물면 그들도 똑같이 당할 것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최은지 씨도 함께 나오시면 좋겠어요. 현재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면 더 강력하니까. 최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서워요. 알아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 믿어주세요. 알겠어요. 할게요. 저도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오늘 기자회견장. 프레스센터 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50명은 좋게 됐습니다. 나는 단상 앞에 섰으며 옆에는 최은지가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이크를 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윤아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저는 강한결이라는 이름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는데 30년 전 병원 응급실 사진이었고 얼굴이 피투성이었으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1994년 11월 15일 밤 제가 남편한테 맞고 난 후 모습입니다. 다음 장을 넘겼는데 진단서였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병원에 17번 실려갔습니다. 단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인다고 했으니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1994년 11월 15일 저는 도망쳤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30년 동안 서윤아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 죄라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생존자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생존자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최은지가 일어났는데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최은지입니다. 이정훈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저도 15년 동안 맞고 살았습니다. 최은지가 소매를 걷어 올렸고 손목에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3년 전에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님을 만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가정폭력으로 고소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정훈이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고 경비원들이 달려왔지만 이정훈은 이미 단상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 여자들 거짓말하고 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김민수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정훈 대표님, 그럼 이건 뭡니까?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훈건설 비자금 조성 증거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50억 빼돌린 회계 장부요. 이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떻게? 내부 고발자가 제보했습니다. 단상 옆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는데 정훈건설 경리부장 김성호였습니다. 저요. 10년 동안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장부 조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서요. 이정훈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지야, 서류에 도장만 찍어. 네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드는 거야.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녹음했어요. 최은지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견장 문이 다시 열렸고 경찰들이었습니다. 이정훈 씨죠?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찰칵. 수갑이 채워졌는데 30년 만에 듣는 가장 달콤한 소리였습니다. 서윤아, 너 이렇게 해서 뭐가 남아? 이정훈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이요. 이정훈이 입을 다물었고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견장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최은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강 대표님, 우리 이긴 거예요? 네, 이긴 것 같아요. 최은지가 와락 나를 껴안고 울었고 나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호흡 조절 장면.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고 뉴스는 이정훈 체포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민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려요. 고마워 지우야. 근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떠냐고. 모르겠어. 후련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그럴만해요. 30년을 복수만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근데 막상 끝나니까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민지우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대표님, 이제 시작이에요. 복수의 끝이 아니라 인생의 시작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4월, 나는 법원 앞에 서 있었고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피고인 이정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산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고 5년이라는 숫자가 귓속에 박혔으며 이정훈은 5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나는 방청석에서 수갑찬 이정훈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30년 전 나를 짓밟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저렇게 초라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니 최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보셨어요? 네. 5년이라니. 생각보다 적네요. 그래도 충분해요. 그 사람 인생은 이제 끝났으니까. 최은지도 3개월 전에 이혼 판결을 받았고 재산의 60%를 분할받았으며 위자료 3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좋아요. 그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고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요가 학원 등록했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어요. 대학원이요? 네.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요. 나 같은 사람들 돕고 싶거든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은요? 요즘 어떠세요? 글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막상 끝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혼하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자유로워졌는데 오히려 무서웠거든요. 혼자라는 게요? 네. 근데요, 대표님, 저는 대표님한테 배웠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다시 시작하세요. 복수 말고 다른 걸로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다시 시작. 3개월 후. 나는 서울의 작은 사무실을 열었고 세봄 상담센터라는 이름이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첫 상담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려요. 경찰에 신고해 보셨어요? 아니요. 무서워서 못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30년 전에 당했어요. 근데 도망쳤고 살아남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상담자가 하나둘 늘어났고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가슴도 따뜻해졌는데 복수보다 의미 있는 일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교도소 면회실에 있었고 이정훈을 만나러 왔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이정훈이 들어왔는데 죄수복을 입고 있었으며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올 줄 알았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유나야. 강한결이에요. 에휴, 아직도 그래? 서유나는 30년 전에 죽었어요. 지금은 강한결이에요. 이정훈이 한참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행복해? 모르겠어요. 복수는 끝났는데 공허해요. 그럼 우리 둘 다 인생 낭비한 거네. 나는 너를 지배하는데 인생 낭비했고 넌 나한테 복수하는데 인생 낭비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이정훈한테서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결아, 미안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에 너한테 한 짓.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예요? 의미 없지. 나도 알아. 근데 그래도 하고 싶었어. 이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결아, 나한테 복수하느라 인생 낭비하지 마. 이제 그만 놓아줘. 나도 너 자신도. 다시는 안 볼 거지? 모르겠어요. 그래. 안녕. 이정훈이 돌아섰고 철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나는 빈 의자를 한참 쳐다봤는데 이상한 기분이었고 3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불쌍한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1년 후. 세봄 상담센터는 직원이 5명으로 늘었고 최은지도 인턴으로 합류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남편한테 맞고 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당신과 똑같았거든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봤는데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고 피투성이로 버스 정류장에서 떨던 그날이었으며 죽고 싶었던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고 살아남았으며 30년이 흘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30년 전 사진이 들어있었고 병원 응급실 사진이었습니다. 한참 쳐다보다가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윙. 사진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서윤아도 과거도 복수도. 전부 끝.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고 내일 상담 예약 3건이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나. 주름이 깊고 흰머리가 섞였는데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고 30년 전 순수함은 없지만 대신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괜찮네. 거울 속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복수의 끝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었고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 있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